누나가 더 급한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가족인데 좀 양보하면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손에 쥔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봤어요. 소유자 김영희. 2년 전 결혼할 때 함께 들어왔던 그 아파트. 함께 꾸려갈 거라 믿었던 그 공간. 상의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여러분은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을 오후였어요. 카페 창밖으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서연아, 내가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 있잖아. 우리 거기서 시작하자. 민수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물론 우리 집은 우리 둘이 꾸려가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아파트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함께 상의하며 꾸려갈 거라는 그 말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믿음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집이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어요. 신혼집은 32평 아파트.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두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이었죠. 서연은 그 집을 하나하나 꾸며나갔어요. 거실 커튼을 달 때, 주방 선반을 정리할 때, 베란다에 화분을 놓을 때마다 이곳이 진짜 우리 집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죠. 주말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 민수는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퇴근하면 꼭 안아주고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왔어. 정말? 축하해.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래도 기분 좋다. 우리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서연은 그 모습이 좋았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사람.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갔어요. 외삼촌, 외삼촌. 조카들이 달려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지훈이와 유치원생 지민이. 민수는 웃으며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렸죠. 우리 조카들 많이 컸네. 외숙모도 왔어요? 지민이가 서연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서연은 웃으며 지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럼 외숙모가 선물 가져왔지. 와, 뭐예요? 나중에 보여줄게. 시누이 영희가 다가왔어요. 서연보다 5살 위.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가에 그늘이 있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수수했죠. 서연아, 오랜만이다. 어서 와. 언니 잘 지내셨어요? 응, 뭐. 그럭저럭. 짧은 대답.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매영이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표정이 안 좋더라.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안타깝네. 애들도 어린데. 그래. 나중에 매영 만나면 내가 한번 얘기해 봐야겠어. 그때만 해도 그냥 걱정하는 동생의 마음일 뿐이었어요. 서연도 안타까웠죠. 조카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던졌어요. 그대로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궜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매형 회사가 부도났대.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정말? 응. 오늘 누나한테 전화 왔어. 울면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래처 대금이 안 들어와서
자금 회전이 막혔다는데 서연이 민수의 손을 꽉 잡았죠.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솔직히 걱정돼. 누나네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도 빼줘야 한대.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서연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누이네 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글쎄, 당장은 모르겠어. 일단 누나네 상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설쳤어요.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서연도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저기, 영희 얘기 들었지? 네, 민수한테 들었어요. 많이 걱정되시죠?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어요. 애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 사위는 사업 정리한다고 정신없고 영희는 애들 걱정에 밤마다 온대. 전세 보증금도 다 빼줘야 하니까 당장 갈 데도 없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서연의 가슴도 먹먹해졌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누이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죠.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말했어요. 누나가 이번 주 안에 집 빼야 한대. 매형 빚 갚느라 보증금 다 써야 해서.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 아직 못 정했대. 월세라도 알아봐야 하는데 매형 신용불량이라서 계약도 쉽지 않을 거래. 서연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우리가 당분간 같이 살자고 할까? 우리 집 방 하나는 비어 있잖아.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진심이야? 응. 언니네 애들도 어린데 거리로 내몰 수는 없잖아. 잠깐만이라도. 민수가 서연을 꽉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나한테 말해볼게. 서연은 민수의 등을 토닥였죠. 가족이 어려우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이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며칠 뒤 시누이네 가족이 왔어요.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죠. 짐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식구 짐이 한 방에 다 들어갈 리 없었죠. 거실에도 쌓이고 주방에도 쌓이고 베란다에도 쌓였어요. 미안해, 처남댁. 이렇게까지 패 끼치게 될 줄 몰랐어. 매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서연은 손을 저었죠. 괜찮아요. 힘드실 텐데 천천히 정리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생각보다 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외삼촌, 여기 방 엄청 크다. 지훈이가 신기한 듯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그치? 우리 지훈이 여기서 편하게 지내. 민수가 웃으며 조카 머리를 쓰다듬었죠. 매형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5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죠. 서연이 준비한 저녁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조카들만 밝게 인사했어요. 영희와 매형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당분간만 같이 살면 될 거야. 매형이 일자리 구하면 나갈 거래. 응, 그래야지. 서연은 대답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어요. 당분간만. 그렇게 믿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영희가 들어왔어요. 서연아, 내가 할게. 미안해서 어떡해. 아니에요, 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나도 이렇게 신세만 질 순 없잖아.
영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냉장고를 열더니 말했어요. 계란이 없네. 서연아, 마트 가야겠다. 아, 네. 제가 나갈게요. 아니야, 같이 가자. 나도 장볼 거 있어. 그렇게 함께 마트에 갔어요. 영희는 이것저것 집어들었죠. 이것도 사야겠다. 애들이 이거 좋아해. 카트에 물건이 쌓여갔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계산을 하면서 영희가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카드 좀. 나중에 꼭 갚을게. 서연은 카드를 꺼냈어요. 7만 원이 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저녁이었어요. 조카들이 TV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웃고 있었죠. 지훈아, 소리 좀 줄여. 매영이 조용히 말했지만 지훈이는 듣지 않았어요. 지훈아. 이번엔 영희가 말했지만 역시 소용없었죠. 서연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제야 조금 조용해졌죠. 민수가 들어왔어요. 미안해. 애들이 아직 어려서.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TV 소리가 컸고, 매일 아침마다 부엌은 북적였고, 매일 밤마다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죠. 매영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영희는 매일 한숨을 쉬었고 조카들은 점점 편해졌죠.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매영이 면접 봤대. 다음 주에 결과 나온대. 그래, 잘 됐다. 서연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갈까? 정말 당분간만일까? 한 달이 두 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석 달이 되었죠. 매영의 면접은 계속 떨어졌어요. 서류는 통과하는데 최종에서 번번이 탈락했죠. 오늘도 안 됐대.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힘들겠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였죠. 부엌으로 가보니 영희가 튀김을 하고 있었어요. 기름이 사방에 튀어 있었고 싱크대는 설거지거리로 가득했죠. 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오늘 애들이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민수가 퇴근했어요. 우와, 치킨이다. 누나, 고마워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조카들과 함께 치킨을 먹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식탁에 앉았죠. 자기야, 같이 먹어. 응.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영희가 다가왔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리 안 해서. 괜찮아요. 아니야, 미안해. 요즘 나도 정신이 없어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죠. 언니. 영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떡해. 갈 데가 없는데. 애들은 어리고. 남편은 계속 면접 떨어지고.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미안함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언니,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영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무거웠죠. 주말이었어요. 거실에서 쉬고 싶었지만 조카들이 장난감을 펼쳐놓고 놀고 있었어요. 소파에는 매영이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죠.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만이 유일한 피난처였죠. 자기야, 왜 방에만 있어? 나와. 민수가 들어와 말했어요.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밖에서 쉬면 되잖아.
누나네도 불편할 텐데. 응. 서연은 민수를 따라 나갔어요. 하지만 거실 구석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수가 말했어요. 좀 불편하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매영이 곧 일자리 구할 거야. 당분간만이라고 했잖아. 처음으로 서연이 속마음을 꺼냈어요. 응, 맞아. 당분간만. 근데 벌써 석 달이야.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까지 같이 사는 건데?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자기야, 목소리 좀 낮춰. 눈 안에 들어. 미안해. 서연은 이불을 덮고 돌아 누웠어요. 민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회사에 가야 하는데 옷장에서 블라우스를 꺼내려는데 없었어요. 빨래가 아직 안 들어왔죠. 부엌으로 가서 영희에게 물었어요. 언니, 제 빨래 어디 있어요? 아, 미안. 아직 널지 못했어. 애들 빨래가 많아서. 서연은 다른 옷을 입고 나갔어요. 지각할 뻔했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죠. 외숙모, 외숙모. 지민이가 달려왔어요. 외숙모,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그림을 보여줬어요.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예쁘다, 지민아.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했죠. 몇 주가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영희가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애들 학원비 좀. 서연은 말없이 카드를 꺼냈어요. 이미 몇 번째였죠.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영희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저녁에 민수에게 말했어요. 오빠, 언니 학원비 또 내줬어. 그래. 고마워. 근데 언제 갚으실 거야?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인데. 가족이면 당연히 안 갚아도 돼.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여유 있는 거 아니잖아. 나도 회사 다니고 오빠도 벌고 우리도 저축해야 하고. 알아. 근데 지금은 언제까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반년이 되었죠. 어느 날 서연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조용했어요. 이상했죠. 거실에 가보니 영희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언니, 애들은요? 남편이 데리고 나갔어. 영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영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서연아, 미안해. 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오래 신세졌지.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도 나가야 하는 거 아는데. 근데 진짜 갈 데가 없어. 남편 신용불량이라 전세 대출도 안 되고 월세 보증금도 없고. 영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안함과 답답함, 그리고 분노가 뒤섞였죠. 그날 밤 민수에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언니네. 언제까지 같이 살 건지.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매영이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럼 일자리 구할 때까지 계속 같이 사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럼 뭐야? 우리 계획은 없어?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자기야, 나도 힘들어. 누나도 내 가족이고.
근데 너도 소중하고. 그럼 누가 더 소중한데?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난 묻는 거야. 가족이 소중하면 나는 뭐야? 나는 가족 아니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었죠.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수는 회사 야유회로 나갔고 영인에는 친정에 갔죠. 서연은 오랜만에 혼자였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서연은 커피를 내려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이 소파에 언제 마지막으로 편하게 앉았는지 기억이 안 났죠. 그때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우편물 중에 등기 우편이 하나 있었어요. 발신인은 구청 부동산과였죠. 이상했어요. 왜 구청에서 등기가 왔을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부동산 등기 변경 통보서가 들어 있었죠. 귀하의 주소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기존 소유자 박민수, 신규 소유자 김영희, 이전 사유 증여. 증여?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집이 신우이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급하게 붙잡았죠. 언제? 왜? 어떻게? 머릿속에 질문만 가득했어요.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상의도 알림도 없었죠. 1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을 계속 들여다봤죠.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집 서류가 잘못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주소는 정확했어요. 이 집이 맞았죠.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왔죠. 자기야,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 민수가 불을 켰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죠.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뭔데? 민수가 다가왔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죠. 아, 그게.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게 뭐야? 서연이 다시 물었어요. 누나한테 집을 넘겼어. 뭐?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나가 전세도 못 구하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내 동의도 없이 집을 넘긴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야, 진정해. 내 말 들어봐. 진정하라고? 우리 집을 누나한테 줬는데 진정하라고? 이게 내 집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야 벌어서 다시 사면 되잖아. 민수의 말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우리 점잖아. 열심히 벌면 되지. 근데 누나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거야?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게 이유의 전부야? 응. 누나가 정말 힘들어서. 나한테는? 네.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집이 우리 둘 집이라고 했잖아. 함께 꾸려가자고 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넘긴 거야? 그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반대하니까 안 말한 거야? 그게 말이 돼? 서연이 소리쳤어요. 자기야, 목소리 좀. 지금 목소리가 문제야? 지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뭐야? 이 집에서 나는 뭐야? 당연히 내 아내지. 아내면 상의를 해야지. 아내면 함께 결정해야지.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알아서 다 정한 거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가 힘들다고, 누나가 급하다고, 그래서 우리 집을 넘겼어.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서연이 등기부등본을 집어던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나는 6개월 동안 참았어. 불편해도 참았어. 시끄러워도 참았어. 내 공간이 없어져도 참았어. 서연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어요. 언니 빨래하고, 언니 밥하고, 조카들 봐주고. 다 했어. 언니 돈도 내줬어. 몇 번을 내줬는지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서연이 소리쳤어요.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이렇게 해도 돼?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야. 누나도 내 가족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도와줘야지. 나는? 서연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가족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럼 뭔데? 왜 나한테는 상의도 안 해? 왜 나는 나중에 알아야 해?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족한테는 상의하는 거잖아. 함께 결정하는 거잖아. 서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왜 나만 빼고 다 결정해? 나는 이 집에서 뭐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화난 거 이해해. 근데 뭐? 누나가 더 급했어. 진짜로. 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을 준 거야? 응. 우리 동의 없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어요. 나 이해 못하겠어. 뭐가? 이게 도움이야, 희생이야? 도움이지.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도움은 상의하고 하는 거야. 희생은 강요당하는 거고. 자기야, 나는 강요당했어. 이 6개월 동안 계속.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민수가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죠. 자기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해. 제발.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이게 결혼이야? 이게 가족이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년 전 카페에서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은 우리 둘이 꾸려가는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갔어요. 민수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죠. 동료가 물었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집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현관문을 열자 영희가 마중 나왔어요. 서연아, 어서 와. 저녁 준비했어. 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민수가 말하지 않았나 봐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탁에는 5명이 앉았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외숙모, 이거 맛있어요. 지민이가 말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영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은 밥을 조금 먹고 일어났어요. 먼저 들어갈게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밤이 깊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자기야, 아직 안 잤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수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나도 생각 없이 한 건 아니야. 정말 고민 많이 했어. 그래서 서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한테는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하는 거였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서연이 몸을 일으켰어요. 말해봐.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는데?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지.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집인데, 우리 둘이 사는 집인데.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어. 민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매일 한숨 쉬고, 매일 울고, 애들 보면서 미안해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 도와주는 거랑 집을 넘기는 건 다른 거잖아. 알아. 알면서 왜 그랬냐고. 서연이 소리쳤어요.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어떡해. 누나 어떡하라고. 거리로 내쫓으라고. 누가 내쫓으래. 나는 상의하자는 거야. 상의하면 뭐해. 어차피 반대할 거면서. 그 말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반대했을 거야. 당연히. 그것 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네.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부부잖아.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6개월 동안 참았어.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내 공간이 없어도 참았어. 왜냐하면 당분간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예 집까지 넘겼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뭐야?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 집에서, 이 결혼에서 나는 도대체 뭐야? 당연히 내 아내지. 아내면 상의를 하는 거잖아. 아내면 함께 결정하는 거잖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나는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사람이야? 참아야만 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그럼 뭔데?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는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뭐? 가족이 뭔 것 같아? 민수가 당황했어요. 그야. 서로 돕고 함께 사는. 그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돕는 거, 함께 사는 거. 맞아. 근데 그게 한쪽만 희생하는 거야? 한쪽만 참는 거야?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6개월 동안 희생했어. 내 공간도, 내 시간도, 내 돈도 다 내줬어. 근데 오빠는 뭘 희생했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도 불편했어.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불편한 거랑 희생하는 건 달라.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빠는 여전히 편하게 살았잖아. 누나가 밥 해주고 내가 설거지하고 조카들이랑 놀고. 그건 나는. 서연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또 집안일하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서연이 소리쳤어요.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이렇게 해도 돼? 자기야. 누나도 가족이야.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알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나도 가족이잖아. 그렇지. 그럼 왜 누나만 챙겨? 왜 나는 안 챙겨? 민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누나가 힘들면 도와줘야지. 맞아. 근데 나도 힘든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매일 힘든데.
나도 매일 참는데 왜 아무도 안 봐줘? 자기야, 왜 나만 계속 양보해야 해? 왜 나만 계속 참아야 해?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는 언제 챙김받아? 언제 도움받아? 민수가 서연을 안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자기야, 이제 알겠어. 뭐가?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었어. 참아주는 사람이었어. 아니야. 맞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었으면 상의했겠지. 가족이었으면 함께 결정했겠지.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나 결정했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뭘? 나갈게.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 어디를? 이 집.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잠깐, 자기야. 이제 누나네 집이잖아. 나는 나갈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서연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이 집 주인 누구야? 누나. 그럼 나는 나가야지.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손 놔. 서연이 손을 뿌리쳤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2년 전 결혼할 때가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그때가. 우리 집은 우리 둘이 꾸려가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걸.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집이었죠. 그리고 서연은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죠. 조용히 옷장을 열고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화장품, 필요한 서류들. 가방 2개면 충분했죠. 거실로 나갔어요. 영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벌써 일어났어? 회사 가려고? 아니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영희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서연은 신발을 신었어요. 가방을 들었죠.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민수였어요. 급하게 뛰어나왔죠. 어디가? 나가요. 잠깐만. 민수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더 해. 더 할 얘기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민수가 애원했어요. 늦었어요. 뭐? 오빠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서연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집을 넘긴 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뭔데? 나한테 상의 안 한 거요. 그것도 잘못이지. 아니요.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오빠는 나를 동반자로 안 봤어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결혼하면서 우리 둘이 꾸려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는 혼자 결정했어요. 나한테는 통보만 했고요. 자기야. 그게 동반자예요? 그게 부부예요?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같이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선택하고, 같이 책임지는 그런 사람. 근데 오빠는 나를 그냥 참아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뒤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영희가 나와 있었어요. 조카들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서연은 영희를 쳐다봤어요. 언니, 응? 집, 축하드려요. 영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 집 이제 언니 거잖아요. 서연아, 잘 쓰세요. 편하게. 서연은 돌아서서 신발을 신었어요. 영희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잠깐만. 영희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줘. 서연은 영희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언니는 힘든 상황에서 동생한테 도움받은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나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영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가 다시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응? 나 지쳤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개월 동안 참는 것도 지쳤고, 혼자 감당하는 것도 지쳤고, 자기야, 이제는 믿음도 없어요.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가족을 도운 게 아니에요. 서연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결혼을 버린 거예요. 민수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을 넘긴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수야, 대답 좀 해봐. 미안해, 누나.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영희가 소리쳤어요. 올케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을 넘겼어? 너 미쳤어?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서연아. 영희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알아요. 그럼 집은 다시.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넘어간 거잖아요. 그대로 쓰세요. 영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은 가방을 들었어요. 그럼 전 이만. 자기야. 민수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민수가 쫓아왔어요. 자기야, 제발. 가지 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서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뭘 고친다는 건데요? 어떻게 고칠 건데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그건 일주일, 한 달, 1년? 서연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또 누나가 힘들면? 그럼 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결정할 거예요? 아니야. 어떻게 믿어요?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죠. 자기야. 민수가 문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닫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이 말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이혼 얘기요.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서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했으니까요.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밖은 화창했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죠.
서연은 가방을 들고 걸어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서연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좁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민수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무시했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힘들잖아. 혼자 사는 거 힘들긴 해. 서연이 웃었어요. 근데 자유로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결혼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같이 버는 것보다 같이 결정하는 게 먼저라는 것. 도움과 희생은 다르다는 것. 가족이라는 말이 상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지만 따뜻했죠. 마치 지금의 자신처럼. 클로징.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상의 없이 결정된 일들, 참아야만 했던 순간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수해야 했던 시간들. 서연은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되찾았죠.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야 진짜 중요한 걸 지킬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상의가 필요합니다. 함께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기에 더욱 그래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경험을, 마음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움의 온도는 매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그리움의 온도였습니다.